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퍼포먼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미국 IT 기업 메타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첫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습니다. 실시간 번역 기능은 물론이고 AI 챗봇이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 안경, 굉장히 놀라운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경을 이렇게 디바이스로 활용하는 시도는 그동안에도 조금은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난주 17일에 캘리포니아주 멜로파크에서 열린 이제 메타 커넥트 2025, 이게 메타 행사인가 보죠? 네, 메타 저커버그가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안경이 공개됐는데 이 저커버그 CEO가 스마트 안경을 소개하면서 항상 켜져 있는 개인 비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개념이 정말 구현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항상 켜져 있는 저 비서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죠. 왜 안경을 항상 쓰듯이 안경만 쓰고 있으면 비서를 항상 켜두고 있는 거나 똑같다. AI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뭐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렌즈를 달아서 물체를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자동적으로 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도 해주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전부 찾아서 디스플레이를 해주면은 그게 개인 비서 이상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뭐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바깥 안경을 쓴 사람은 이 바깥에 이런 스크린이 하나 있어서 그 스크린에 자기가 전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죠. 도미넌 아이하고 넌 도미넌 아이. 네. 그러니까 넌 도미넌 아이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는 그 눈에다가 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보는 그 안 보는 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광각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주로 보지만 거리 측정하는 데는 다른 눈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용을 두 눈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쪽 눈만 한쪽 사용. 눈만 사용한다고요? 네. 그거 실험할 수 있습니까? 실험 잠깐 말씀드려 조그만 구멍을 내고 이렇게 얼굴을 비춰서 보면은 네. 그리고 두 눈을 번갈아 가면서 오른쪽 왼쪽을 떴다 감았다를 하면은 본인이 어느 쪽으로 보고 그러니까 멀리 피사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움직이지 마시고. 오른쪽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통계학적으로 얘기하기로는 75%가 right eye dominant, 그 left eye dominant가 2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달고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보는 용도로 그렇죠. 좀 쓰고 네. 사물을 보는 거는 이제 오른쪽 눈으로 보고. 네, 그렇게 주로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것도 서로 편의에 따라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스크린을 띄워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이 이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바꿔서 볼 수도 오른쪽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도미넌트 아이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렇죠. 좀 불편은 하죠. 맨 처음에 그 적응될 시간 동안은. 어떤지 이렇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놓고 보는 것 중에서 한쪽을 끄고 보고 한쪽을 또 다시 켜고 보고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글래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12메가픽셀 정도 되는 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배터리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오래 간다는 그 배터리가 한 8시간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안경에 장착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발열 문제도 있고 뜨거워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 발열 문제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발열 문제를 잡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느냐인데 그럼 배터리 힘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학자들은 소프트웨어가 그 전력을 적게 먹을 수 있도록 아예 짜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되게 소프트웨어 학자 아니면은 잘 모르는데 그 리소스를 적게 먹게 만들 수 있는 그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이테크네요. 네.
그리고 이 핸드폰, 셀룰러 폰도 마찬가지인데 이 셀룰러 폰도 사실은 이 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보는 것 같지만 여기서 다 구동되는 게 아니라 사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서버에서 전부 다 구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하는 XAI 셀프 컨테이닝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셀룰러 폰을 만들겠다. 그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 OS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본인 스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다 집어여서 모든 프로그램이 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앱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그 셀룰러 폰, 저 테슬라 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에서 AI 폰으로 가는 하나 단계다. 이 스마트 글래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AI 폰으로 가는 하나의 AI 폰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화도 하고 여기서 통화된 거를 외국인이랑 했을 때는 번역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디스플레이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딱 뽑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께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는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하시는 게 가장 젊게 사는 방법이고 가장 앞서가는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미래는 또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 글래스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무궁무진하게 이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는 이 귀 끝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배터리를 소형으로 얼마나 장착하냐도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발열 문제와 배터리의 용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의 숙제는 남아 있지만 지금 쓸 수 있는 정도 뭐 2시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요. 가장 긴 게 8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 형태도 참 재미나겠는데요. 태에다 심을 것인지 이 발이라 그러거든요. 이 발에다 심을 것인지 이것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뭐 둘 다 써야 될 겁니다. 이제 저 이제 안경을 좀 오래 사용한 사람인데 이 안경을 사용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렌즈의 성능도 있지만 이 무게감입니다. 맞습니다. 무게가 무거우면 피로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무거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안경을 굉장히 오래 쓴 사람인데 이 태에다가 하게 되면 무게를 느끼는데 이 다리에다가 하게 되면 무게는 덜 느낍니다. 사실. 그거를 잘 인체공학적으로 아마 계산할 겁니다. 그게 전부 인체공학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무게가 있는 건 여기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코받침으로 느끼는 거죠. 태에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가 하면 괜찮을 거다. 그러면 좀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무게는 있는데 뭐 메타 글래스가 2시간 정도 한다는 게 아니라 오클릴이라는 그 안경이 또 따라서 그 거기에서 8시간까지 지금 된다는 얘기고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말고도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니까 이번 스마트 안경 메타에서 공개한 안경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 이제 동작 인식 방식이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터치를 스마트폰 터치라든가 음성으로 시리아 뭐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는 부른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 새로운 인터페이스 이게 손목형 뉴럴 밴드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허공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글자도 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는 이제 옵션에 달려 있는데 내가 허공에다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판에다 쓰겠다면 그냥 쓰는 거고요. 손으로. 네, 손으로 쓰는 거고요. 필기도구 없이. 없습니다. 필기도구 없이도 할 수 있고 이시도 할 수 있고. 동작을 인식해서 하는 동작을 인식. 그러니까 밴드를 차면은 밴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체인지 페이지구나. 그러니까 레프트 클릭이구나, 라이트 클릭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의 생각을 픽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젊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밴드, 스마트 밴드를 차고 그다음에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글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아마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되는 거는 안경에다 한다든지 아니면 저 듣는 걸로 한다든지 그것도 전부 다 선택은 초이스가 다 옵션이고. 그렇습니다. 진짜 한번 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아, 가격 얼마나 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799불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계산하면 한 110만 원 정도? 그렇죠. 110만 원 정도 800불이면 한 110만 원 조금 남짓하겠죠. 단순 비교하긴 그렇지만은 이 지금 셀폰 핸드폰보다 싸네요. 그렇죠. 핸드폰 고가형들은 110만 원 이상 하잖아요. 200만 원. 200만 원 합니다. 178만 원 뭐 이렇게 하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같이 필요할 겁니다. 당분간은. 근데 이게 점점 시장이 바뀌면은 이것만 하든지 아니면 이 셀룰러 폰도 여기에 스크린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패널 하얀 것만 갖고 다니면은 거기에 그냥 안경을 보면은 그냥 거기서 나타나는 이런 종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겠네요. 네. 생각할 수 있죠. 아무데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피사체가 돼서 막힌 부분을 보면 뒤에 하얀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까만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까마면은 글자는 하얗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얗면은 글자는 까맣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걸 자동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거고 가장 비싼 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하고 이제 애플에서 만든 것들인데 그건 한 1,2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150만 원. 150만 조금 더 비싸네. 네,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네. 그거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얼마나 기능면으로 편리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럼 그 일단은 그 글래스에서는 그 안경 스마트 안경에서는 3사가 일단 붙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메타, 구글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 근데 뭐 그 전에는 사실 구글하고 구글 글래스라고 하던데 네. 그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조금 그런 반짝하다가 약간 인기가 뭐 시동을 못 걸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배터리 문제일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배터리가 고용량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쓸 만큼 됐는데 그리고 대부분 헤드셋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VR이나 뭐 AR, Augmented Reality 볼 때 이걸 쓰고 바깥에는 못 보니까. 구글 형식이잖아요, 그거. 네. 안경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메타에서 나온 그 스마트 글래스는 바깥을 보면서 이게 투명하게 내가 보는 오브젝트를 어디에다 신경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세계의 스마트 글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글에서 했던 그 그냥 장착해서 보고 바깥의 세상이랑 차단됐다 그러면은 특정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 가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메타 글래스는 좀 다른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메타의 저커버그가 이 스마트 안경 출시하면서 행사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바로 스마트폰 다음에 네. 컴퓨팅 디바이스다. 네. 이거 안 쓰고 폰 안 쓰고 네. 이를 다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이 안경이 그만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어떤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착장감이라는 이 네. 착용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레이반이라는 그 안경 회사가 브랜드 있죠. 선글라스로 굉장히 유명한 라이방이라고 얘기하죠 어른들은 그 레이반이라는 그 선글라스 회사랑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태가 두껍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거기다 네, 뭐 그 예를 들면 장착하기가 쉽죠. 장착하기 쉽고 뭐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레이반이라는 회사랑 하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 밴드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멀티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룰러 폰에서 얘기하는 핸드폰에서 얘기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 스크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얀 판때기를 갖고 다니거나 그냥 종이를 하얗게 갖고 다니면은 여기에 그냥 보면은 그냥 하얗게 나타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뀔 수 있어서 저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다. 그러나 서서히 바뀔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습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 가면요. 아직도 흑백 TV 이렇게 뚱뚱한 TV 보는 가정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혁신을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천천히 훨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얼리 어답터 중에서 국민 전체가 얼리 어답터입니다. 맞아요.
뭐 새로운 네. 거 나오면 바로 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그 집에 들어갈 때 넘버키 안 누릅니다. 열쇠. 키 열쇠가 누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미국 시장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남아 시장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미 시장, 유럽 시장 다 틀립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을 아마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마케팅. 그렇죠. 마케팅이니까. 그러니까 저기 넘버키도 미국에 침투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마케팅 전략만 잘 짜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위험한지 안 한지는 제일 잘 알잖아요. 보통 때는 그냥 넘버키로 쓰다가 이 동네가 요새 좀 도둑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열쇠하고 넘버키하고 둘 다 쓰든지 아니면 뭐 그렇겠네요. 그렇게 가는 방법을 선전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아까 구글 글래스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했었고 했다가 좀 약간 사실상 좀 실패한 걸로 보이고 이제 다시 이제 메타가 이게 혁신적인 글래스를 갖고 뛰어드는데 아마존도 나오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거 아마존 보니까 소비자용 일반용이 있고 이제 네. 택배 기사용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마존이 물론 배송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했다고 치는데 이게 특장점 이게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요. 대개 아마존에서 쓰는 그 스마트 글래스는 그 택배를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내비게이터가 달려 있고 내비게이터 플러스 아주 디테일하게 메토에 가야 되는 길을 이제 여기다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통화를 해서 아니면 내가 언어로 명령을 해서 그냥 비춰지는.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줄여서 또 얘기해 주고. 줄여서 또 보여줄 수 있어? 그럼 줄여서 보여주고. 얘기는 일로 듣고 또 보여주는 거 이쪽으로 하고. 어떤 때는 저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쓰는데 제미나이가 아주 스마트하게 하는 게 뭐냐면 말로 질문하면은 스피커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문자로 하게 되면 문자로만 대답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어플라이해서 쓰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그 택배 기사용 그 스마트 글래스랑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갈 수는 있지만 그것도 스마트 글래스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IT 기술 테크놀로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에틱스 윤리 문제인데 이 글라스를 보게 되면 상대방이 딱 켜 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이 왼쪽 디스플레이에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 심지어는 이 사람 뭐 이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이 개인 정보도 이제 그런 게 좀 사회 윤리적인 문제가 수반되지 않을까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고 팔기 전에 윤리 테스트를 먼저 하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그러니까 첩보하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리걸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리걸리 하는 거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국가의 허락을 받으면 더 이상 일리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첩보에서는 쓸 수 있어도 보통 때에는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주지하고 그다음에 그 윤리에 통과된 글래스인가를 한번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봄으로써 그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로 줄여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편의와 그 구속은 두 개가 이제 컨트롤릭트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스마트 글래스에서 특히 바깥에 달리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거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알아들어서 이제 다시 뭐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만들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술도 기술이지만 제도적 넓게 말하면 이제 제도적인 제도입니다. 문제 이런 것들도 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절이 왔는데 이것만 해결되면은 정말 차세대 디바이스로 이 핸드폰을 대신해서 넘어가는 거는 수월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뭐 스마트 글래스뿐만 아니라 이 윤리나 이쪽 보안 쪽의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뭐 사족 로봇가 뭐 총을 쏜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윤리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비슷한 윤리와 논리 문제가 그렇습니다. 걸리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통정책연구원장 할 때 항상 윤리에 대해서 강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누군가는 꼭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진 국가들이 윤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고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제는 정말 이야기할 주제 너무 많죠. 많죠. 네.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또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백영렬 교수님 모시고 메타의 새로운 제품 스마트 안경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